다음은 IR 전압 강화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방향이 있지만 전압에는 반드시 극성을 우리가 따져야 합니다. 저항기를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저항기에는 IR과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IR 전압 강화의 극성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하기로 합니다. 그 저항기로부터 전류가 들어가는 지점이 플러스극, 저항기에서 전류가 나오는 지점을 마이너스극으로 합니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전류를 사용할 때 이와 같이 극성을 표시합니다. 전류를 표기할 적에는 일반적인 전류와 전자 흐름 전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극성을 정하는 것은 이 전자 흐름 전류와 일반 전류의 극성 정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든 일반 전류를 하든 예를 들어서 전자 흐름을 하든 회로엘에서 IR 전압 강화의 극성은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회로에서 이와 같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전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저항에 V1이라는 전압이 강화된다. 그때 강화되는 전압의 극성은 전류가 들어가는 쪽을 플러스극이라고 놓고 나오는 쪽을 마이너스극으로 잡게 되면 되겠죠. 근데 전자의 흐름 전류는 일반적인 전류와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류와 전자의 전류 흐름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이와 같이 들어가는 쪽을 마이너스, 나오는 쪽을 플러스 극성으로 잡게 됩니다. 어쨌든 일렉트론 플로우로 하든 컨벤셔널 커런트 플로우로 하든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극성은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IR 볼테지 드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가전압 60V에 R1 10ohm이랑 20ohm짜리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있어서 R1에 드롭되는 볼테지 V1과 R2에 드롭되는 볼테지 V2를 구하고 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직렬회로의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이기 때문에 10 플러스 20, 30ohm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T분의 VT. 그래서 60V를 35ohm으로 나누면 2A를 구하게 됩니다. 직렬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저항 R1이나 R2에 동일하게 흐르므로 R1에 드롭되는 볼테지와 R2에 드롭되는 볼테지는 IR1, IR2 그래서 2 곱하기 10, 20V V2는 2 곱하기 20에 40V 이와 같이 드롭되는 볼테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극성의 경우는 전류가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전류가 R2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이와 같이 IR 볼테지 드롭의 극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렬회로의 총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렬 저항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력이 각 저항에서 열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체 전력, 총 전력은 회로 내의 저항,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합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총 전력을 이 합 외에 이 전원이 이제 VT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I와 VT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ohm이랑 20ohm이니까 전체 저항은 30ohm.
60V니까 ohm의 법칙에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2A. 2A가 이렇게 흐르니까 R 안에 드롭되는 볼테이지는 2 곱하기 10, 그래서 20V. 그 다음에 R2에 드롭되는 볼테이지는 40V. 그러면 우리가 R 안에 소모되는 전력은 P1, 그죠? V1, I1. 그래서 2A 20V 곱하니까 40W. P2는 40V에다가 2A 곱하니까 80W. 이때의 총 전력은 P1 플러스 P2가 되니까 40 플러스 80W 해가지고 120W.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 PT는 VT에다가 I를 곱해서 120W.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에서는 전력이 생성이 된다,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각 저항에서는 전력을, 이 전원에서 생성된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용된다, 소비한다, 소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직렬회로 저항이 5개가 직렬로 된 그 직렬회로가 있을 때 이 전체의 이 전력은 각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의 합과 같다는 것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이건 요전에 나온 그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0.1A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1, P2, P3, P4, P5를 구해내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와 저항만 있으니까 P는 VI에서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P는 I 스퀘어 R이 되겠죠. 그래서 I 자승 R1, I 자승 R2, I 자승 R3, I 자승 R4, I 자승 R5라는 공식에 우리가 전류와 저항값을 집어넣게 되면 0.1W, 0.15W, 0.2W, 0.3W, 0.25W를 구하게 돼서 전체적인 전력은 1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의 합이 전체 전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전체 전력은 10V가 걸리고 여기에 전류가 0.1A가 흐르니까 이 전체 전력은 VT 곱하기 I니까 10 곱하기 0.1, 그래서 1W.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한 공식이나 또는 전체적인 각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을 구한, 합으로 구한 것과 어떻게 해요?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직렬로 전화번이 2개 이상 연결된 경우 우리가 극성에 따라서 덧셈을 할 수도 있고 뺄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두 전원이 연결된 것을 시리즈 에이딩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전극이 극성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의 경우는 이제 극성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대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더하기 전압에서는 한 전원의 플러스 극이 다음 전원의 마이너스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총 전압은 각 전원의 전압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리즈 오포진 볼테이지는 예전에 설명드린 거와 반대이죠.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도록 두 전원이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시리즈 오포진 그 볼테이지인 경우는 한 전원의 플러스 극이 다음 전원의 플러스 극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큰 전압에서 작은 전압을 뺀 다음에 큰 전압의 극성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직렬 그 다음에 빼기 전압이 같다면 총 전압은 제로가 되겠죠.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회로를 보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시리즈 에이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이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전원이라 그러면 그 다음이 플러스 전원, 이렇게 전원이 다르게, 여기 플러스 전원이라면은 여기 마이너스 전원,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시리즈 에이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V1, V2를 6V, 8V를 더해서 14V, 그죠? VT가 14V가 되고 저항이 2ohm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4V를 2V로 나눈 7A가 되겠고요. 같은 6V, 8V인데도 여기 보게 되면은 플러스 전극이 플러스로, 마이너스 전극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된 경우는 시리즈 오포징 볼테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큰 전압에서 작은 전압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8에서 6V고 요 큰 전압의 극성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V가 되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저항이 2ohm이니까 이게 VT가 2V니까 1A가 이와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극성을 여러분들이 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기 극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직렬 회로를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부품에 흐르는 전류를 아는 경우 나머지 모든 부품에도 이 값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직렬 회로에서는 모든 부분의 전류가 어떻게 해요? 같기 때문에 직렬 회로의 전류의 특성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전류를 모른다고 할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오음의 법칙, 전류를 모르니까 VT를 RT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IR 전압 강하를 뭘로 나눠요? 전류로 나누게 되면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직렬 회로를 우리가 어떤 미지값을 구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로 안에 각 부품의 전압 값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이 값들을 모두 더하여 VT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총 전압 VT에서 어떤 부분의 전압 강하를 빼면 나머지 부분의 전압 강하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회로에 적용해서 하면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가전압 전체 전압이 180V고요. R1, R2, R3가 직렬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3mA일 적에 우리가 R3를 구하여라. R1에 3mA가 흐르니까 V1은 IR1 그래가지고 30V를 구할 수가 있고 V2는 IR2 그래서 3mA 곱하기 20kΩ 하니까 9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전압도 알고 V1도 알고 V2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 KVL을 적용해서 VT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V3는 VT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니까 180에서 30, 90을 빼면 60V가 되겠어요. R3에 걸리는 전압이 60V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R3는 I분의 V3 그래서 60V를 3mA로 나오면 우리가 R3 값 20k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미지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하의 값을 구한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지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그 응용 예로서 시리즈 볼테이지 드로핑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로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그 인가되는 전원값은 12.6V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라디오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라디오는 예를 들면 9V에서 동작이 돼요. 18mA 걸고. 근데 이제 입력 전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2.6V밖에 없고 사용하는 라디오는 9V에서 사용해야 되고 이럴 경우 이 라디오를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결국은 입력 전압 12.6V를 드로핑 시키는 거죠. 요 RS를 통해서 3.6V를 강화시키게 되면 이 라디오에는 9V만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디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VT는 VS 플러스 VL이죠. VT는 VS 플러스 VL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S를 구하면 VS는 VT 마이너스 VL. 자, VT는 12.6V고 VL은 여기 9V라고 나와 있으니까 9V예요. 그래서 VS는 3.6V가 되겠죠. 우리가 적절한 그 드라핑 레지스터를 구하게 되면 그 RS는 VS를 I로 나누게 되면 3.6V를 18mA로 나누면 200Ohm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회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원이 12.6V밖에 없고 우리가 라디오가 만약에 9V에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 라디오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라디오에 몇 볼트? 200ohm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 라디오를 동작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은 전기 및 전자 시스템에서 접지 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전자 시스템에서 전화번의 한쪽은 접지와 연결하게 됩니다. 우선 접지에 연결하는 이유는 전기 쇼크, 그죠? 감전의 가능성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연결을 시켜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용되는 접지 기호는 이렇게 얼스 그라운드, 셰시 그라운드, 커먼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 기호가 쓰고 어떤 접지이든 접지의 전위, 여기 접지의 전위는 몇 볼트예요? 0볼트이다. 이들 접지 기호들은 본래 의미와 정확하게는 맞지 않게 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용되든 접지는 주어진 회로에서 전류의 공통기한 경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로 흘러서 소지로 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접지를 응용한 회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에 공통된 기행 경로에 사용되는 접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접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 회로에 대한 한 예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접지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여기는 이제 A점이 접지가 되어 있고, 여기는 B점이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인가전압이 30V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10ohm짜리로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고 각 전압에 걸리는 전압은 10V, 10V, 10V. 그 다음에 전압의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A점을 접지한 경우랑 B점을 접지한 경우는 이 값들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A점을 접지를 했을 때는 요 VBA나 VCA나 VDA를 구할 적에 요 맨 끝이 A가 다 통일되어 있죠. A. 여기서 VDA라는 거는 VD-VA가 되고 VCA라는 거는 VC-VA, VBA라는 거는 VB-VA. 그래서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VDA나 VCA나 VBA는 우리가 전이 차라 그러고 이 D점, VD, C점, VC, 그다음에 B점, VB, A점, VA 이거는 그 지점에서의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B점을 접지를 했을 때는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전압, B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여기에 전압, B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여기에 전압. 이와 같이 그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는 약간 여러분이 그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혼동하지 않는 방법은 무조건 접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를 일단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접지 기준을 해가지고 전압을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방법. 앞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접지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저항에서 우리가 아까 1A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10V, 10V, 10V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이 극성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일단 한 다음에 B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VCB를 구하는 거고 D점에 VDB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VAB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VCB 우선 이게 VCB를 본다면 VC점에 B 빼는 거죠. 그 다음에 VDB는 VD에서 VB를 빼는 게 되겠고 VAB는 VA에서 VB를 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VB가 기준 접지라는 거죠. VB가 세 개가 다 VB가 기준이 된다는 거고 D점, C점, B점, A점의 전위는 여기가 30V니까 VD는 플러스 30. 그 다음에 10V가 전압이 강화돼서 VC는 플러스 20V. VB는 또 10V가 강화돼서 플러스 10V. VA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 C, D의 전위는 이와 같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VA입니다. 이게. A 잘못된 거예요. 요건 VD고요. 이랬을 때 이 값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게 되면 10V, 20V, 마이너스 10V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VB가 기준 접지가 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CB가 12V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VBC라 그러면 몇 V가 돼요? 마이너스 10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